오늘은 처음으로 떨어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링크드인에 구인 공고, 잡 디스크립션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순수한 구직자의 마음으로 이력서를 여기저기 뿌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만한 회사는 다 넣어봤어요. 제가 원래 전공이 컴퓨터 그래픽스이기 때문에 게임 쪽에 또 관심이 있었죠. 이제 그쪽으로 경험을 쌓으려면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게임 회사도 여러 군데 지원을 해봤어요. 전부 다 서류 탈락을 했고, 그 중에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 회사가 전화 인터뷰만 하고 떨어진 케이스예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니까 컴퓨터 그래픽스로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은 다 찾았고,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무 멀리 이사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쓰시는 콘솔로 유명한 그리고 본사가 일본에 있는 그 회사가 여기에 있어요. 피모 스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간판이 있거든요.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만 하다가 이력서를 한번 내본 거죠. 일단 내자 이러면서 막 냈어요. 놀랍게도 연락이 굉장히 빨리 왔고요.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되게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그쪽도 뭔가 사정이 있겠죠. 갑자기 좀 괜찮아 보이는 이력서가 들어와서 이 사람도 인터뷰를 좀 빨리 해보고 결정해야겠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이메일이 하나 날라오고요. 숙련도가 낮은 사람하고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인터뷰를 2번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리크루터하고 통화를 할 때부터 월급이 적다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저는 구직자의 자세를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 근데 이제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일종의 컨설팅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엔진을 개발하거나 중요한 코어 쪽에 참여를 하는 건 아니고, 본사에서 주로 개발을 하니까 미국에서 개발하는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 해결 같은 걸 해주는 거다. 월급이 적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대신에 자유시간이 많다, 요거를 또 강조를 했어요. 바람 부는 대로 인생을 가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 떨어지고 거기를 간다면은, 다 떨어진 것보단 나으니까, 아무 데도 못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거기를 가고 여유시간이 많테니까 강의를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기술적인 내용을 전화로 약간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하고 다시 통화를 했죠. 처음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 같은 거 조금 물어보다가, 그 다음에 리얼타임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 제가 처음 공부하던 때랑 교과서에 있는 거랑 실제 게임에서 사용되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내용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기본적인 걸 물어봐요. 리서치 하던 사람이 최신 유행하는 기술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전반적으로 기초 능력 위주로 본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니까 리서치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올 생각이 있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파이프라인 같은 거는 크게 뭐 어려운 걸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박사할 때 했던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논문도 받고 동영상도 받고, 하이어링 매니저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한창 논문 발표하고 다니고 좀 유명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한 기억이 있는 분인 거죠. 그때 그 논문 봤었다, 그게 굉장히 그라운드 브레이킹 했다,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흥미가 있어서는 아니겠죠.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것저것 물어봐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는 좋게 끝났고, 내가 십몇 년 전에 했던 연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런 기분을 갖고 이제 인터뷰를 끝냈죠. 근데 바로 다음날 불합격 통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이어링 매니저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지는 않고 리크루터를 통해서 이메일이 오는데, 코멘트를 남겼다고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자기네 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리서치 쪽으로 포지션이 나오면은 꼭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로 좋게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제안했던 페이가 이제 이 근처에서 다른 회사를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페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딴 데를 알아보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일자리 찾는 초기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이 사람이 오퍼를 줘도 받진 않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뭔가 인터뷰를 진행하면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일찌감치 종료를 시킨 거 아닌가, 저한테 유리한 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 과정에서 최신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해야겠다,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 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좋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좋은 질문을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해요. 진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알고서 대답하는 건지 모르고 대답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진행을 합니다. 보통은 코딩 인터뷰를 보는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딩 인터뷰를 보진 않았어요. 이 경험에서 좋은 거는 어쩌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직장 경력이 있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종에 적합하고 어디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저처럼 이력서를 마구 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적당한 곳에 이렇게 좀 맞춰서 내고 진행을 하는 게 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초보 때는 얘기가 좀 다르겠죠. 주니어급을 뽑을 때는 다양하게 일단 지원을 하고 어디든 붙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자세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경력직인데도 불구하고 신입처럼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봤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그때는 조금 골라서 내겠죠. 인터뷰를 한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떨어져 본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았고요. 근데 혹시 뭐 붙여줬더라도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하면은 오퍼를 받기에는 좀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어 문제, 제가 이제 초반에 했던 영어 인터뷰였거든요. 뭐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코딩 테스트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코드를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이렇게 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순수하게 말로만 하는 게 처음엔 당황스럽죠. 일단 이어폰을 샀어요.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조용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통화를 했죠. 사실 저도 전화로 영어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엄청 피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인터뷰를 전화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닥치면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집중을 하면은 빨리 실력이 좋아진다, 이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거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화로 대화하는 게 그렇게 많이 두렵진 않더라고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게 좋다, 그런 말들이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진행하신다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 회사에서는 더 떨어질 위험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기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떨어진 경험,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내가 여길 떨어졌구나. 왜냐하면 한국적으로 생각하는 여기 되는 사람이 여기도 되고 여기 되는 사람이 여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면은 내가 갈 자리는 정말 아니었다. 떨어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잘 안 맞는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가 알고 미리 조율을 하고 효율적으로 끝낸 거죠. 어쩌면 전화 인터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연습도 할 수 있었고,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떤 위치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있겠네요.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다 페이가 좋은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페이가 적다, 이걸 강조하는 거는 정말 서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쪽이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몸값이 높아서 사람 뽑기 힘드니까 자기들도 걱정이 돼가지고 미리 얘기를 한 건지, 그런 걸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 에퀴티라고 주식을 주잖아요. 그게 비중이 꽤 큰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본사에 가까울수록 페이가 높은 거 아닌가 정도까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떨어진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